안녕하세요. 달빛따로 이진스입니다. 오늘은 500년째 15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책의 이제 줄거리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책을 읽는 내내 정리를 하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 정리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봄, 여름, 가을이라는 세 쌍둥이가 어느 날 한 중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세 쌍둥이의 정체는 실제로 세 쌍둥이가 아니라 할머니, 엄마, 딸이었어요. 자, 요 세 번째 딸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가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원래 이름이 서희였고 지금은 89번째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500년 동안 15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들은 이제 500년 동안 계속 똑같은 나이로 살아온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로 살게 되었냐?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인간이 되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버텨서 인간이 되고 환웅과 그 웅녀가 만나서 탄생한 아이가 당군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티브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우라는 존재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환웅이 처음에 인간이 되고자 제안했던 것이 곰과 호랑이에서 그치지 않은 게 아니라 여우, 이렇게 새 동물들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우는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굳이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우가 빠지게 되고 호랑이와 곰이 남게 되는데, 호랑이는 이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는 굳이 내가 뭐 인간이 돼야 되나 하면서 나오는 거고, 이제 곰만 버텨서 인간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군을 낳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원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웅녀한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미래를 보니까 자기의 자식인 당군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이 만드는 세상은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인간과 동물이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당군이 인간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니까 웅녀가 그거를 알고 뭔가 자기의 아이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의 친구였던 여우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여우가 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웅녀의 이야기를 들은 령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환웅으로부터 구슬을 받게 되고 그 힘으로 인간이 되는데요. 이때 구슬을 받은 존재는 령을 비롯해서 령을 따르던 30마리의 여우들이었어요. 이들을 바로 야호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부족을 이렇게 이제 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우에서 인간이 된 이들을 본야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같이 동굴에 들어갔던 이 호랑이의 동생이 범녀라고 있어요. 이 범녀가 야망을 가진 호랑이였던 거죠. 자기들은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그 야호족이 된 여우를 보니까 왠지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인간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환웅을 찾아가지만 환웅은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죠. 자, 구슬을 갖고 있는 이 야호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붉은 기운이 나옵니다. 그 붉은 기운이 나오는 야호족을 죽여서 구슬을 꺼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야호들을 죽여서 인간이 된 이 호랑이들을 호랑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 책에서 등장하는 인간들은 야호족, 그 다음에 호랑족, 그리고 인간이 있는 거예요. 원래 가을이는 서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던 인간이었습니다. 가을이 뭐 엄마,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선생님 편의상 가을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어느 날 가을이가 덫에 걸린 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령은 이제 그때 여우의 모습이었죠. 령은 탈출할 수 있었지만 가을이가 보는 앞에서 인간으로 변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우인 척하게 되고 가을이가 구해주는 그 도움을 받습니다. 야호족은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이네 가족이 그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의 구슬의 힘으로 이들을 살려줘요. 자, 살려주는 대가가 뭐냐 하면 이들을 야호족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야호족은 이제 계속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을이는 인간에서 야호족이 됩니다.
요 야호들을 종야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 야호에 의해서 야호가 된, 즉 여호에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서 야호족이 된 이들을 종야호라고 합니다. 가을이는 종야호로서 지금 500년째 15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을이는 왜 15살에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냐, 이런 궁금증이 일어야겠죠. 가을이는 실제로 호랑족의 피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의 엄마가 호랑족의 그 범녀의 아들이었던 그 호랑족의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이가 가을이었는데, 보통은 그렇게 이종 간의 결합으로 탄생한 아이는 금방 죽었어요. 다른 이제 사례들을 보면. 근데 이 가을이는 건강하게 죽지 않고 15살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이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낀 누구? 범녀. 즉 가을이의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웅녀의 예언에 따라서 이 가을이라는 존재, 즉 이종간에 태어난 이 아이가 자기들의 종족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가을이를 죽이고자 했고, 그때 이제 가을이한테서 은혜를 받았던 령이 가을과 그 엄마 할머니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설정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됐을까요? 자, 이제 요 상황에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은 계속 그냥 중학교만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중학교에 와서 또 이제 새롭게 지내고 있는데, 가을에게는 사실 딜레마와 같은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요때부터 가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문제들이 뭐냐면, 500년을 15살로 계속 산다는 게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을이는 좀 약간 인생에 허망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500년 동안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늙어가고, 자기는 그 친구들이 늙어가는 시점에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친구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한 번씩 마주하게 되는 거죠. 가을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가을은 그거를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이제 령이 한 번씩 가을을 찾아오는데, 령이 가을에게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네 인생이 그냥 지겹게 이렇게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럴 때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지 않느냐. 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냥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좋겠죠. 자, 이런 가운데 신우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고, 가을은 신우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 책은 결국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5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구슬 전쟁입니다. 호랑족이랑 야호족이 구슬 때문에 계속 싸우는데,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들 사이에 이제 협약을 맺는 거죠. 500년에 한 번씩 이 구슬이 힘이 이렇게 붉은 기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만 전쟁을 하자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구슬 전쟁이라는 사건을 해결해야 될 그 사건의 해결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가을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가을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과연 이 구슬 전쟁을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이 사건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을이의 존재로 이제 여러 가지 힌트가 들어가는 게 호랑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직전에 령이라는 존재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 사실 선생님은 령이 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령이 죽었을 때부터 사건이 막 긴박하게 흘러가거든요. 구슬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이제 가을이가 됐는데, 가을이는 령의 뜻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에 처한 신우를 구해야 할 것인가. 자, 요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막판에 드러나면서 긴장감이 확 올라갑니다.
사실 선생님은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박하게 전개되는 그 사건이 그렇게 너무 막판에 나오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나왔으면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충분히 이 기승전결을 표현해야 하는 분량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이 책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야호족, 호랑족이라는 이런 새로운 포인트도 재밌고, 또 구슬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영상화, 시각화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요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가을이가 실제로 15살로 지내온 이 500년이 여러분들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뭔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지금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진짜 가을이가 보내고 있는 이 500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가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지겨워하는 이 가을이에게도 결국 끝맺음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가을이가 죽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작가님도 15살이 영원할 것 같아서 두려웠지만 그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을이도 책 속에서 자기의 끝나지만 않을 것 같은 이 15살을 지겨워하지만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가을이는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의 던지는 메시지는 여러분에게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은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책은 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현재를 충실하는 게 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